백불장군. 내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 제거 대상이야. 이 사람은 강약이야. 순간에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야. 이분은 제가 봐서는 외국에 나가서 사셔야 돼요. 실제로 이분이 도망갈 준비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봉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고집이 무지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강하다. 고집이 세고 보스 기질은 있는데 뒷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른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 운세는 보면 마무리가 개차반이야. 근데 이분이 오히려 30, 40대 때는 그나마 낫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정도를 가는 길이 아니야. 이분은 옛날부터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학창 시절을 얘기하면 공부하라 그러면은 예 해놓고 만화책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초중고를 지나서 대학생이 됐다. 그놈의 수리 왼수인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이 빨간 깃발은 뭐냐? 이 사람은 자력으로 된 어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부모 덕을 보는 사람이야. 아, 부모님의 덕이 있다. 그렇지. 부모 덕을 보고 금전적으로는 부모와 마누라 이 주변의 사람들의 덕을 봐야 돼. 금전적으로는. 근데 그게 독이 됐어. 인생에서. 이 사람은 지금 운세가 다 날아갔어요. 쉽게 이 사람은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으려고 했으면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야 되는 팔자야. 근데 옛날에 그 정광 스님인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남루하게 다닌 사람은 뭐라 그러지? 그런 류의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되게 유명하게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오셨던.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조금 속된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도로 가는 스님이 아니라 약간은 삐딱선 타는 옆길로 잘 새는 스님이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자력으로 경제력도 없을 뿐더러 옆에 거를 봐야 되고, 문제는 자 이게 재수기 빨갛죠? 웃긴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화야. 화를 주체를 못해서 순간에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야. 그리고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다고요? 의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의리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일 뿐이야.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 운세를 보면 떨어지는 새야. 떨어지는 새라고요? 그리고 회생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나도 기업 회생을 해서 다시 워크아웃 신청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잖아. 부자. 그리고 이분은 2인자지 1인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2인자로 있으면 사람들한테 촉망받는 사람이에요. 허나 이 사람이 큰 무리에 1인자가 되는 순간 그 그룹은요 맨날 시끄러워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워밍업을 안 해. 쉽게 우리 운동할 때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요? 워밍업 해야죠. 하죠. 네. 이분은 워밍업을 안 하고 모든 일을 덤비기 때문에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차렸어. 근데 내가 음식의 이용도 몰라. 그러면 주방장이 여기다 소금 넣어야 돼요 하면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도 주방장이 소금 넣어야 되면 소금 넣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이분이 이래서 망조가 되는 거야. 경험 부족? 그러니까 내가 자 어떤 프랜차이즈 햄버거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그 가게를 안 내주고 1년인가 6개월을 그 실제 운영하는 매장에서 알바생들과 똑같이 일정 시간을 근무를 하게 해서 마스터링이 된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 브랜드는 이분이 장사하실 자리를 또 섭외를 하고 준비를 해주고. 근데 나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데 그게 맞다고 봐. 뭐든지 실패를 안 하려면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직접 내가 그걸 안 해도 할 줄 알아야 내 아랫 사람들이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해도 이 자식이 장난하나 그건 아니고 이거야 하고 하는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 끌려가야 돼. 내가 선장인데 내가
기술을 못 돌리고, 항해사가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바람 부는 대로 춤추게 되는 광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욕이란 욕은 혼자 다 먹고 구설 다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분은 운을 본인이 찬 경우야. 여기서 궁금한 게 계속 귀에 맴도는 게 선생님께서 그 와이프랑 뭐 어디에 이제 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했는데 그게 독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그게 좀 뭔지 설명 가능할까요? 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 부모의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분이 이 정도 연배가 되면 이분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연로해 주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예 돈을 안 버는 한량이나 이런 건 아니야. 일은 해. 그래도 7.8기로 어떤 자기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장애 자리는 찰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큰 1인자가 되면 안 돼. 자, 그 그룹에서 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사가 있고 하잖아. 그러면 사장은 안 돼, 이 사람은. 장을 해도 과장, 부장.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많이 올라가도 상무, 이사에서 끝나야 돼. 왜? 이 사람이 뚝심은 있어. 고집도 있다 했잖아. 때로는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남자는 사회생활 할 때. 근데 그거를 본인이 1인자가 되면 오방도령처럼 똑같이 망조가 들어. 오방도령이 2인자 운세예요.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 어딜 가나 제가 근무하던 데는 다 성했어요. 그래서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럼 창업해서 돈 벌려고 하잖아. 내가 창업하면 100점 100패야. 이게 2인자 운세거든. 근데 킹메이커로는 어느 누가 봐도 진짜 탐이 나는 인재들이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회사에 있다면은 사장이 될 게 아니라 부사장을 해서 사장을 보필해야지만 이 사람이 롱런하고 끝까지 가. 근데 이 사람이 금전을 와이프나 뭐 이런 주변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근데 또 야망은 크거든. 근데 내가 보통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내 성이 안 차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나도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런 그룹에서 있는 사람 중에 선택했으니 있어. 문제는 이게 독이야. 그게 독이었다? 응. 돈만 받지, 경제력만 받지, 능력만 받지. 그 안에 깊이 있게 쉽게 사과가 이만해. 얼마나 탐스럽게 크고 좋아. 근데 옆에는 요만한 사과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한 사과를 원할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이 안에 속이 비었는지 꽉 찼는지 봤어? 못 봤죠? 못 봤지. 이게 속빈 감정이야. 겉으로만 돈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허나 때 묻은 돈이라는 거지. 더러운 돈. 그 사과가 그냥 독사과였던 거네요. 독이 든 성배야.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손댄 순간 본인도 발을 빼지 못하게 같이 족쇄를 차는 운세. 그리고 선생님께서 참새가 떨어진다? 응. 이거는 어쨌든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응. 이 미래를 좀 이렇게 이제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관제까지 껴요. 이분은 제가 봐서는 외국에 나가서 사셔야 돼요. 왜요? 도망. 도망가야 된다고요? 응. 이분은 여기 있으면요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 실제로 이분이 도망갈 준비하실 겁니다. 외국으로.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돈도 좀 챙겨 놓으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진짜 하늘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보여요. 화경으로? 응. 오반기도 지금 하얀 깃발이 나오는데 이건 뭐 운세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좀 치졸해요. 치졸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장군이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할복을 하거나 옛날에는 그죠? 했잖아요. 이분은 그럴 깡다구가 없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딴 데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떨어진 다음에 뒤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두고두고 어떤 그 관련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입방아에 오르면서 지탄을 받게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1부터 100까지 있을 때 얼마나 잘못한지를 그거를 몰라. 허나 하나는 알아. 아까 독이 들어있는 사과를,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거는 본인도 발을 잘못 들여서 내 인생이 꼬였구나 하는 건 알아.
이 사람은 쉽게 깡패를 했어야 돼. 스님이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기업체의 어떤 수뇌부가 되거나 관직을 얻어서 그 장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망가져. 독불장군.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무조건 뱉고 내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 제거 대상이야. 이 사람은 강약이야. 말년에 정말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 정말 말년에 정말 이분이요? 풀리지 않네요. 네. 이분은 구슬해도 안 풀려요. 제가 말하는 굿해도 안 되는 운세. 맞아. 선생님 관계. 이분은 구슬해도 안 되는 게 권력과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 근데 그 발을 처음 잘못 들어놓은 거는 주변에 어떤 재력이야. 내 부모님의 재력만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았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어. 이제 선생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손님으로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뭐 혼낼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뭐 조언해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솔직하게요. 난 솔직히 이 사람이 내담자라고 하면은 일단 꼴값 떨지 말고 주제 파악하라고 하겠지. 왜? 아무리 내가 돈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어도 주제 파악 한자성어예요. 욕 아니란 말이야. 나 스스로를 알아야지만 내가 다른 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라 그래. 내가 먼저 깨끗이 나를 닦고 나를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돼. 주제 파악이 안 돼. 그럼 내가 어떤 모임의 장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나라의 녹을 먹든 간에 이분이 내 앞에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주제 파악하고 너의 잘못을 다 사람들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 왜? 안 그러면 이 사람은 관제끼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그래서 내 담자로 있으면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을 지키려고 무리한 어떤 행동에 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벌 받으라고 하지. 왜냐면 이 사람 방법이 없어. 내가 구술한다고 해도 구해줄 방법이 없어.